미국의 한국에 대한 차별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공화당은 한국에 대한 차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행보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 내부와 미국 공화당에서는 한국에 미국 전기차 공장이 세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 차별법을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럽과 일본도 미국의 차별법에 반발하지만 그래도 유럽과 일본은 현재 미국에 공장이 있어 타격이 덜한데 한국은 이제 막 공장을 만들려는 시점이었기에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기차 차별법을 발판 삼아 한국의 반도체를 누르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을 앞지르자 일부러 영향력을 축소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미국을 넘어 세계 1위를 유지하자 자국 기업을 1위에 올리기 위해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은 과거 자신들이 축소시켰던 일본에 다시 협력을 시작하는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미국은 일본과 2025년까지 이나노급 반도체 개발을 시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일본에 2025년까지 이나노급의 최첨단 반도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다소 의문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피해만 줬으면서 일본과는 협력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계속되는 바이든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에 미국 의원들조차 반발하는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애플이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인 YMTC와 거래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경계해온 미국이 의회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14에 YMTC에서 생산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을 탑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 의원들이 애플과 이를 보고만 있는 바이든 정부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애플이 불장난하고 있다며 만약 애플이 더 진전시킨다면 연방정부로부터 전례 없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기대어 영업하는 중국 회사가 미국 통신망과 미국인 수백만 명의 아이폰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의원들도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YMTC가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를 받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 공화당 마이클 맥콜 의원은 애플이 YMTC와 거래한다면 사실상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해 YMTC의 역량을 키우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돕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모습을 보면 현재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자국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는 중국 반도체 기업과의 그 어떠한 접촉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정작 애플의 중국 기업 접촉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이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작년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매그나칩은 중국계 사모펀드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미중 갈등으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기업은 매각을 강제로 하지 못하게 했으면서 얼마 전 미국의 한 IP 개발업체를 중국계 IP그룹에 매각했습니다. 심지어 앞서 한국의 매그나칩은 국가적 차원의 기술이 아니었고 미국의 IP 기술은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인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자신들은 되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시에도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를 향해 미국의 위협을 초래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매그나칩 인수는 반대하면서 미국 기업의 매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전기차 차별법 등의 원래 목적으로 알려진 중국 견제는 그냥 보여주기식이며 결국 동맹국들의 투자를 받아 미국 기업만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한다고 하는데 이미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대만처럼 첨단 기술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투자 규모와 시장 규모는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오늘날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중국의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반도체 산업의 이익 구조는 많이 만들어 많이 팔아야 하는 것인데 중국의 대규모 소비 시장이 없으면 성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진 사이 한국과 대만의 이익은 오히려 더욱 커졌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혹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시장을 흡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현재 바이든 정부의 행보가 점점 도를 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오하이오주 인텔 신규 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행정부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을 신신당부했다며 우리는 세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안보의 문제라며 우리는 힘을 가졌다. 기업들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방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 등 많은 한국 기업들은 앞서 미국의 보조금 혜택 때문에 미국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미국 투자는 미국의 경제에 작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전기차 차별법을 공식화했고 이제는 미국의 보조금을 받았으면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가뜩이나 미국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중국으로의 투자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전 세계의 반도체 수요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도 한국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한국도 중국의 수요 시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이를 중단하라고 하며 만약 미국의 요청을 어길 시 한국에 지급됐던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에 공장만 지어주고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앞서 말했듯이 애플도 중국과 협력하는 마당의 동맹국들에 중국 투자를 하지 말라는 상황이 또다시 벌어진 것입니다. 한편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미국은 각 기업들에 어떤 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계획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삼성과 TSMC에는 계획의 일부만 지급되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상당수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대만 TSMC는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자 미국이 자국 기업을 키워 중국의 수요 시장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이에 미국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을 이런 식으로 훼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미국의 이런 행보가 계속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중단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의원들의 비판에도 바이든 정부의 도 넘은 미국 우선주의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미국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관련 분야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도 결국에는 미국산 의약품과 기술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며 동맹국들의 연구 결과는 빛을 발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 견제를 발판 삼아 고급 인재들을 미국으로 부르고 동맹국들의 미국 투자가 계속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도 캐나다와 같은 우회 루트를 찾기 시작하며 미국 투자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수소트럭과 같은 미래 자동차 공급은 캐나다나 멕시코 등으로 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정부는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혈맹이라던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